우리가 이제는 바이러스의 유행에 대한 바이러스학적 근거 그리고 또 역학적 근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질병 자체 그래서 을지의대 감염내과 신영식 교수께서 코비드-19 코로나19 질병은 조절 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영식 교수는 서울의대를 1988년에 졸업하셨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일을 하셨고 충북대학 부교수를 거쳐서 국립의료원의 감염센터장을 역임하셨고 작년부터 을지의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신영식 교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 감염내과 신영식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이라서 전 세계 인구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은 좀 더 다른 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인도의 그 발생 현황인데 1년 동안에 물론 초반에 아마 제대로 검사를 잘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9월 달쯤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 뭐 인공호흡기가 모자라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잘 이겨내면서 지금은 하루에 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단기간 보면은 또 우리나라보다 한 20배 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은 1.4%다. 이렇게 왜 떨어졌냐? 아무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뭐 비슷합니다. 국내는 아주 열심히 이제 거리두기 천명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T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데이터는 정말로 확실한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망률은 1.7 몇 프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제 손주들은 거의 사망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 70대, 80대 사망률이 20%다. 이걸 보고 너무 겁먹을 게 아니라 이 병은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병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계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계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네 종류가 있는데 겨울철 감기의 상당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책에도 70대는 1% 정도, 80대는 8% 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고 기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주 대유행이 있었던 것은 사스가 사망률이 9%였죠. 메르스가 국내에서는 20%, 중동에서는 40%. 그러면 이 코로나는 그럼 어떤 건가? 처음에 사스, 메르스 이런 것처럼 너무 공포에 휩싸여서 대응한 거 아닌가? 그런 공포에 휩싸여서 대응하는 게 좋은 건가? 그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정말로 낮추는 건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위에부터냐? 여기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 코로나 바이러스 4개의 종류가 있는데 나이별로 항체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IgM은 10살, 20살 근처로 해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냐? 새로운 감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구 내에. 그런데 IgG는 5세, 10세여면서 아주 상당히 높아가서 계속 플라토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많은 감염, 자주 감염이 생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80대에서 8%의 사망률을 보였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도 비슷합니다. 지금 80대가 20%가 사망한다는데 왜 노인분들이 그렇게 사망을 하냐?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와 면역에 대해서 최근에 셀지의
좋은 리뷰 아티클이 있었는데 이 어린애들은 선천 면역, 인네이트 이뮤니티가 너무 좋아서 바이러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과거 인플루엔자하고 완전히 다른 패턴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일어나서 항체,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전형적인 청년층, 장년층에서는 선천 면역이 좀 늦게 발동하고 바이러스가 좀 더 높게 나오고 결국은 우리 면역이 작동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클리어업 된다라는 거고, 심하게 코로나가 생기는 경우에는 선천 면역이 거의 초반에 작동을 안 해갖고 나중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세포 면역이 작동을 거의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아주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ACE2 수용체, 바이러스가 달라붙는 ACE2 수용체가 나이 들면서 증가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에서 보채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심장병도 잘 생기고 어디 그 혈전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과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구도 잘 해석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면역이 너무 높아서 이 병이 과염증이 생기는 건데, 과염증을 조절하는 레귤라토리 T셀,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변수, 인정 시기, 뭐 각 나라마다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바이러스 노출량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료제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하는 렘데시비어,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조기 투여 시 회복이 좀 빠르다라고 미국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WHO에서는 치료 효과가 불충분한 것 같다,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맥 주사라서 이거를 맞으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입원할 병상이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뭐 1년에 200만 명분 공급이 된다는데 이게 정말 공급이 될 수 있냐? 대유행에서는 좀 합리적이 못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덱사메타돈은 이제 영국에서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사이토카인 과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증 코비드의 사망률을 30% 낮췄다. 최근에는 경증에서 초기에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줬더니 회복이 더 빠르고 입원율을 줄였다. 환자가 너무 많이 입원해서 문제인데 입원율을 줄였다니까 상당한 경과를 보이는 겁니다. 백신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이럴 벡터 백신, mRNA 백신, 뭐 프로테인 서브유닛 백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이럴 벡터 백신은 과거 2015년에 에볼라에서 몇십만 명이 이제 사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 거죠. 그런데 도즈도 뭐 천양지차로 조금씩 약간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고 뭐 이런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폐렴을 많이 예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변이주가 나와가지고 영국 변이주에서는 2배가 감소하고 남아공 변이주는 뭐 6.5, 8.6배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어떤 정도의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면 병을 상당수 막아줄 거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종 비접종군 2차 감염률, 2차 감염 뭐 굉장히 낮지만 이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병을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예방 접종을 했더니 90% 정도 가까이 감소시켰다는 비공식 보고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이 병이 특성이 과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비슷한 거죠. 중증 아나필락시스는 100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것 같다. 그 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과염증 반응이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일부 그 혈소판 감소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것은 뭐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모의 한 명 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부작용은 약간 좀 많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돌아보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이 정말로 이 긴 겨울을 잘 지내서 내일 모레면 3월입니다. 이 병의 특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구도 75억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겨우 1억 조금 넘게 걸리고 사망자도 많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왜 많았냐? 아마도 장마철이어서 실내 활동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그거는 과거 인플루엔자 때도 아열대 지방에서 많은 관찰되었다는 현상입니다. 겨울에는 왜 그러냐?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건조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 호흡기의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고 추운 날씨로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진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월 중순경서부터 각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일조량이 증가해서 그런 거, 그 외에는 다른 것들이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익명 전문가가 이미 집단 면역을 형성한 것 같아. 그래서 82% 확진자가 감소했다. 영국은 많은 환자들을 알았고 거기는 대부분 습한 기후라서 실내 활동이 또 많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교수는 미국인의 50%가 내추럴 이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내추럴 이뮤니티라는 게 원래서부터 면역이 이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고 또는 저절로 알았고 또는 백신을 맞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탠포드 역학 교수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전 세계 인구의 25%면 거의 20억입니다. 지금 1억 1천만 명이 확진자로 돼 있는데 20억 가까이가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런 계절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내 활동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에어본, 드랍릿, 그 다음에 오염된 여러 가지 물체에 의해서 감염을 닿아서 감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일조량이 떨어지고 비타민 D도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연구가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한테서 심하게 진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것 등을 역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환기도 하고 개인위생도 잘하고 운동, 야외 활동, 비타민 D 등 건강식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어쨌든 건강하게 지내자는 거에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보자면은 너무 그래도 잘 넘어왔다. 백신 없이. 또 우리가 1년 동안 여러 가지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은 더 쉽게 조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증상 감염도 많고 또 동물도 감염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남반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떠냐? 우리가 1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정말 바이러스의 특성뿐이냐? 우리 사람의 특성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보가 취약해져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면 코로나는 상관없이 다 걸리면서 돌아다니게 되겠죠.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리두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의 교육,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변이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면역 상태의 악화, 또 우리 공동체의 결속력 이런 것들이 다 R값을 높이는 영향을 주는 팩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대유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대유행을 너무 극단적인 방향은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보완 절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중 날씨의 영향 이건 우리가 조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좀 역이용하면 어떻겠냐. 올해 겨울을 또 불안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좀 봄 여름에 조금 노출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들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유행은 뭐 어쨌든 1년 동안 너무 잘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도 잘 지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대유행의 코로나와 백신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가 다른 것들을 놓치는 게 없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학,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약들이 우리의 염증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병은 과염증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혈소판 감소증, 헤몰리틱 아니미아, 그다음에 용혈성 요독증, 심장 심근경색증도 사실은 그 혈관염이 과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소화에서 생기는 것들, 이런 반응성 관절염, 그다음에 피부의 염증, 천식, 이런 것 등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다른 환자들이 이런 병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은 이런 병들을 보고 한번 더 생각하고 좋은 치료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중세 패스트 때 봤더니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집단 히스테리에 시달렸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과다한 극단에 쏠리면은 이런 것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걸렸다고 다른 사람들을 낙인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병을 잘 이해하고 서로 잘 도와가면서 올해 한 해를 더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